제104회 임시회는 지난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제4대 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생활과 밀접한 조례 재개정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처음 의회가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시민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린 뒤 이번 제10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103회 임시회 이후 설 연휴를 전후로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종료를 앞둔 특별위원회들도 구성 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며 마무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 수도 완선 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조기 추진, 세종 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올해 인수가 예정된 지평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해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3개 공공시설의 인수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크린의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도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대회 준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문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당초 계획보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과 중앙부처의 단계적 추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자체 법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제5대 세종시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경성북도 의회의 정책 지원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회의 운영과 안건 처리 등을 의정 지원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지원 역량 강화와 예결산 대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시정 질문과 조례안, 동의안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7건으로 조례안 34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입니다. 먼저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석, 이순열, 김재형, 김여롱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석, 홍나영, 박란희, 김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석, 안신일, 유인우,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함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하나하나를 더 책임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뜻을 의정에 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했고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며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은 앞으로 세종시가 더욱 성숙한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은 제5대 의회로 이어져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차분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 8개월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5건, 동의안 83건, 기타 안건 13건 등 총 27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주택 문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으며 세종 합강 캠핑장 수해 복구 현장을 비롯해 8회에 걸쳐 23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총 199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시민 안전 확보 등 다각도로 행정을 감시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왔습니다. 진정서 및 의회 바란다 민원 161건을 처리하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정책과 제도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며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4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1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초래안은 총 4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기존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관내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법인 사업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제도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존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하천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은 이미 환경 보존 전반을 포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의 체계 내에서 규율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하천 지킴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존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김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상향 2억에서 3억으로 하고 상환 조건을 일시 상환에서 3년 균등 배분 상환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만물이 새로 태어나는 봄을 맞아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이 가정에 봄날의 화사함이 포근함으로 깃들길 기원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누구보다 소중한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과 교육을 위해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변함없는 노력이 다짐을 바탕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9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과 교육이 밑바탕이 될 모든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종교육과 안전이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9건 중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5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제정안이 2건, 일부 개정 조례안이 3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이 도서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의 도서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독서 입문 교육 강화와 지식자원의 공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맞춤 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학습방해 요인을 해소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온라인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온세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온라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명칭을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 가능한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선도 어부 사시사의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봄맞이 문득 부니 문결이 곱게 일어난다. 돛따라라 돛따라라 미래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과 안전이 순풍의 울타리는 창의 융합 안전이 돛을 달려 교육도시 세종, 안전도시 세종의 완성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운 물결이 일렁이는 미래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미래 교육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든든한 조력자로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 항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올봄 세종 시민 여러분이 모든 가정에 희망의 꽃내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에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차분히 돌아보는 한편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안 등을 심사 제안하고 시정 질문과 의사일정 202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 안건 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은 2025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인용 법규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을 강화를 통한 의정모니터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등에 실시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으로 분석지표 변경과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 대리 및 소송비용 지급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의 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의 출장 전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의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징계 처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신설 예정으로 회의규칙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방청 신청서에 기재된 상임위원회명을 삭제하고 방청 장소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의될 사항들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충실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종 시민의 노후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율을 구체화하였으며 빈집 정비 및 천재 지변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과 면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사업장 점검, 법률 지원, 피해 구제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돕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에서 다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4대 세종시 의회가 어느덧 결실을 맺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담아내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효율적인 재정 분배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이 합심하여 일궈낸 결실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변함없는 자세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